60대, 70대를 위한 인간관계 특강. 쇼펜하우어의 석가모니, 노년의 인간관계. 솔직하게 말하다. 오늘 이야기는 예민하고 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와 자비와 지혜의 상징, 석가모니 부처님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나누는 대화입니다. 60대, 70대가 되어서도 자식과의 거리, 며느리와 사위와의 미묘한 긴장, 형제들끼리의 유산 문제, 친구들과의 서운함, 카톡방에서 느끼는 피로감, 그리고 은근한 비교와 서운함. 이 나이 먹도록 인간관계가 왜 이렇게 힘드냐? 하고 한숨 쉬어보신 적 있으시죠? 지금부터 두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대신해 싸워주고 위로해주고 가끔은 따끔하게 혼도 내줄 겁니다. 자, 그럼 두 사람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1부. 첫 만남, 왜 인간관계가 이렇게 피곤한가? 쇼펜하우어. 또 인간관계 타령이군. 솔직히 말해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문제야. 고슴도치들처럼 서로 따뜻함을 찾아 다가갔다가 가시에 찔리고 또 멀어지고 평생 이 짓거리 반복이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외롭지 않으려고 사람을 찾지만 결국 그 사람 때문에 더 외로워지고 상처받습니다. 이게 인간 사회의 비극이에요. 비극. 부처. 그대의 말 속에도 진실의 씨앗이 있구나. 쇼펜하우어. 사람들 사이에는 분명 아픔이 있지. 하지만 그 아픔을 들여다보면 그 뿌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집착과 기대에서 나온다네. 쇼펜하우어. 집착, 기대. 또 그런 추상적인 소리. 60, 70 먹은 어르신들한테 무슨 선문답을 하시나.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얼굴 있죠? 말 안 듣는 자식놈. 뻔뻔한 며느리. 돈만 보면 눈이 뒤집히는 형제들. 전화 한 통이면 될 걸 몇 달째 잠수 타는 친구.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왜 하필 나만 이렇게 외롭지? 이것 때문에 밤에 이를 갈면서 잠 못 잔 게 한두 번이겠어요? 부처. 그래. 바로 그 아픔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려는 거란다. 어르신들이 느끼는 서운함, 분노, 기대, 외로움. 이 네 가지 마음의 매듭을 함께 풀어보세. 쇼펜하우어. 좋아요. 솔직하게 갑시다. 나는 단 한 번도 인간은 근본적으로 착하다. 이딴 헛소리 한 적 없어요. 인간은 이기적이고 서로를 이용하고 뒤에서 욕하면서도 앞에선 웃으며 악수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부처. 그대의 그 날카로운 시선 덕분에 어르신들이 환상에서 깨어나 현실을 직시할 용기를 얻을 수 있겠구나. 하지만 나는 이것도 함께 말하고 싶다네. 사람에게 이기적인 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네. 조금씩, 천천히, 지혜를 배우고 마음을 돌아보면 덜 집착하고 덜 상처 주는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단다. 쇼펜하우어. 자, 여러분, 선택지 드립니다. 한 번,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니까 기대 말고 체념해라. 2번, 그래도 노력하면 좀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봐라. 근데 진짜는요. 둘 다 필요합니다. 기대는 낮추되 자신은 성장해야죠. 안 그러면 70, 80 먹어도 똑같은 패턴으로 싸우고 삐지고 후회하다 죽어요. 부처.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어 남은 인생의 인간관계를 조금은 덜 아프고 조금은 더 자유롭게 만들어 주길 바란다네. 2부. 가족, 자식, 며느리, 사위, 손주와의 거리. 먼저, 가장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 바로 가족 이야기입니다. 쇼펜하우어. 가장 많이 듣는 푸념부터 시작하죠.
아이들이 연락을 안 해요. 며느리는 나만 보면 피해요. 손주 보고 싶은데 눈치가 보여 죽겠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어휴, 듣기만 해도 답답하네. 여러분, 이거 내 얘기라고 생각되시는 분, 귀 쫑긋 세우세요. 부처. 가족은 가장 가까운 인연이기에 기대도 가장 크고 상처도 가장 깊지. 그 사랑이 깊은 만큼 아픔도 크다네. 쇼펜하우어. 맞아요. 인생에서 가장 독한 칼은 가족한테서 날아옵니다. 왜냐고요? 내 자식은 이럴 줄 알았는데, 내 며느리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줄 줄 알았는데, 할 줄 알았는데, 바로 자기 가슴을 찌르는 비수예요. 스스로 만든 환상에 스스로 당하는 거라고요. 부처. 그러니 먼저 그 무거운 기대를 살며시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하단다. 기대가 아예 없는 사람은 없지. 하지만 그 기대가 너무 크면 상대는 숨이 막히고 나는 끝없이 상처받게 된다네. 쇼펜하우어. 어르신들, 체크리스트 갑니다. 자식이 주일에는 꼭 전화해야 한다. 이거 마음속에 정해놨죠? 손주는 명절마다 우리 집에 와야 한다. 이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며느리나 사위가 나를 이렇게 모셔야 한다. 매뉴얼 만들어놨죠? 이 마음속 매뉴얼이 관계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주범입니다. 부처. 관계를 살리고 싶다면 내가 움켜쥔 그 매뉴얼부터 가만히 펼쳐보고 내려놓아야 한다네. 기대를 완전히 버리라는 게 아니야. 다만 이렇게 바꿔보는 거지. 해주면 참 고맙고 안 해도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쇼펜하우어. 그럼 또 이러실 거 아니에요? 아니, 부모한테 기본 도리도 안 하냐고. 내가 평생 뼈 빠지게 희생했는데. 네, 맞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죠. 근데 안타깝게도요. 내가 희생한 만큼 자식이 보상해야 한다. 이런 공식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부처.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부터 인간 세상은 이미 그러했다네. 부모의 사랑, 자식의 효도, 형제의 우애. 이 모든 것은 의무라기보다는 인연과 상황의 흐름 속에 있지. 그러니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어 보세. 내가 자식을 위해 했던 그 모든 것은 내 삶의 선택이었다. 자식이 그 가치를 알아주면 더없이 감사하지만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내 삶이 헛된 것은 결코 아니다. 쇼펜하우어. 어르신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양육은 투자가 아니에요. 투자는 수익을 기대하는 거지만 양육은 그때의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식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 키우느라 인생 다 바쳤다. 이 말 뒤에 숨은 진짜 뜻은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너가 내 노후를 책임져라. 이거예요. 부처. 그 말을 들은 자식은 무거운 짐과 죄책감을 느낀다네. 그리고 어떤 자식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오히려 부모에게서 더 멀어지기도 하지. 쇼펜하우어. 그러니 말을 바꾸라니까요. 내가 너 키우느라 평생을 다 바쳤다. 내가 너를 키운 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다. 이제 너도 내 인생 잘 살아라. 나는 내 남은 인생을 나대로 잘 정리하려고 한다. 어때요? 느낌이 확 다르죠? 전자는 족쇄고 후자는 축복입니다. 부처. 기대는 줄이고 응원은 늘려야 한다네. 왜 안 오냐? 왜 전화 안 하냐? 대시. 바쁘지? 건강은 괜찮니? 힘내거라. 이 한마디가 관계를 되살리는 작은 씨앗이 될 수 있단다. 쇼펜하우어.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 어르신 본인도 자식에게 매달리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식이 전화 안 한다고 하루 종일 속 끓이지 않기.
손주 못 본다고 일주일 내내 침울해하지 않기. 며느리, 사위 한마디에 자존심 무너지지 않기. 쉬워요? 아니요. 어렵죠. 하지만 이거 안 하면요. 평생 남의 손에 내 기분이 조종당하며 삽니다. 3부. 형제, 친구, 카톡방 비교와 서운함의 지요. 다음은 형제, 친구,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여기에는 비교와 서운함이라는 독이 깊이 스며 있습니다. 쇼펜하우어. 명절만 되면 이런 코미디가 펼쳐지죠. 큰형네 아들은 서울대 갔대. 작은 누나 딸은 대기업 들어갔대. 우리 집은 뭐 그냥 평범하게 사는데.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속으로 쓴다면서요? 아, 나는 뭘 이렇게 못났나. 부처. 비교는 끝이 없다네. 젊어서는 돈, 직장, 집, 자식 성적을 비교하고, 늙어서는 연금, 건강, 자식 효도, 손주 숫자를 비교하지. 쇼펜하우어. 자, 냉정한 진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비교에서 이긴 사람은 겨우 10분 정도 기분 좋아요. 비교에서 진 사람은 몇 달씩 괴로워하고요. 더 웃긴 건 뭐냐면 지금 이긴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집니다. 건강 망가지거나 자식이 뒤통수 치거나 돈 날리거나. 결론. 비교 게임은 무조건 지는 게임입니다. 부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 아, 내 마음이 지금 남과 나를 재고 있구나. 하고 조용히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해보세. 쟤는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꼴일까? 이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 생각을 붙잡고 씨름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는 구름처럼 가만히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게. 쇼펜하우어. 둘째, 스스로에게 이렇게 호통 좀 치세요. 나는 내 인생을 나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다. 남이 뭘 하든 상관없다. 내가 잃은 것도 있고, 얻은 것도 있고, 실수도 했고, 잘한 것도 있고. 그게 바로 내 인생이다. 여러분, 전쟁, 가난, IMF, 자식 뒷바라지. 온갖 태풍을 다 겪고 여기까지 살아남은 거.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합니다. 부처. 셋째, 서운함을 줄이는 지혜가 필요하다네. 형제, 친구, 이웃에게.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힘들 때 전화 한 통 없더라. 병원 입원했는데 찾아오지도 않더라. 내가 도와줬을 땐 그렇게 좋아하더니. 쇼펜하우어. 여러분, 냉정한 현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 챙기느라 바쁩니다. 내가 힘들 때, 그 사람도 자기 문제로 죽을 지경이에요. 물론 진짜 무심해서 그런 놈도 있지만요. 대부분은 자기가 사는데도 벅차서 남의 고통까지 챙길 여유가 없는 겁니다. 부처. 이걸 이해하면 서운함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지만 조금은 가벼워진다네. 아, 저 사람도 자기 삶과 싸우느라 정신이 없구나. 그리고 이렇게 자신에게도 물어보게. 나는 다른 사람이 힘들 때 항상 먼저 달려가 위로해 주던 사람인가? 쇼펜하우어. 이 질문 앞에서 우리 다 똑같습니다. 성인군자 아닙니다. 그러니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가 적을수록 실망도 적고 작은 친절 하나에도 감동할 수 있습니다. 부처. 마지막으로 카톡방 이야기를 해보세. 매일 정치 싸움만 벌어지는 단톡방. 자식 자랑, 손주 자랑만 도배되는 친척방. 나가고 싶지만 눈치 보여서 못 나가는 방. 쇼펜하우어. 어르신들. 당신의 정신건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보기만 해도 혈압 오르는 방이면 당장 알림 끄기 누르세요. 꼭 필요하다면 조용히 나갈 권리도 있습니다. 부처. 내가 방을 나가면
사람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그 걱정이 드는 건 당연하다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질문이란다. 나는 지금 이 방에서 기쁨보다 고통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가? 쇼펜하우어. 노년의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입니다. 카톡방 100개, 친구 1000명 있어봤자 마음 통하는 사람 하나 없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진짜 나를 이해해주고 진짜 나를 응원해줄 수 있는 단 몇 명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부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라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하나의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다는 것. 부디 기억하시게. 사부. 부부관계 오래 같이 살았는데 왜 이렇게 서운한가? 이번에는 부부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함께 했는데도 서로에게 가장 솔직하지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쇼펜하우어. 오래된 부부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하고 정 떨어진 지 오래예요. 이제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포기하고 산 지가 언제인데요. 부듣기만 해도 서글프네요. 부처. 정이 다한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그 마음 깊은 곳에는 그래도 이 사람과 잘 지내고 싶다는 작은 불씨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네. 쇼펜하우어. 문제는요. 서로 말하는 법을 까먹었다는 겁니다. 옛날엔 밤새 떠들던 사이였는데 언제부터인가 텔레비전 소리, 휴대폰 화면이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요. 부처. 그래도 이제라도 조금씩 회복해 볼 수 있단다. 첫째, 책임 전가를 멈추는 것이네. 저 사람이 먼저 바뀌면 나도 바뀌지. 이런 태도로는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변한다네. 쇼펜하우어. 둘째, 말투 좀 바꾸세요. 당신은 왜 맨날 나한테 신경도 안 써? 당신이 요즘 나한테 관심 없는 것 같아서 나는 좀 외롭고 서운해. 차이 보이죠? 전자는 공격이고 후자는 솔직함입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이렇게 하면 상대 방어벽이 확 낮아집니다. 부처. 셋째, 작은 친절을 다시 시작해보게. 차 한 잔을 먼저 따라주기. 다녀왔어. 라는 인사를 따뜻하게 하기. 상대의 건강을 먼저 물어보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고 쌓이면 관계의 온도를 조금씩 올려준다네. 쇼펜하우어. 물론요. 어떤 관계는 이미 너무 망가져서 예전으로 돌아가기 불가능합니다. 그럴 땐 이 사람과 평생을 이렇게라도 같이 살아왔다는 동지의식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우리는 서로 많이 찔렀고 많이 찔렸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같이 왔다. 이것도 나름의 인연이다. 완벽한 사랑은 아니어도 불완전한 동행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부처. 그리고 무엇보다 부부 사이에서도 상대는 내 소유물이라는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네. 상대도 나처럼 하나의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란다.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야. 쇼펜하우어. 어르신들, 혹시 이런 생각 들어본 적 있어요? 나도 참 이 사람하고 평생을 같이 산 게 신기하네. 맞아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겁니다. 그 사실을 서로에게 한 번쯤 말해주는 건 어떨까요? 우리 여기까지 같이 온 거 생각해보면 참 대단하다. 고맙다. 이 말 한마디가 오랜 세월 쌓인 먼지를 조금씩 털어낼 수도 있습니다. 5부. 가장 중요한 관계, 나와의 관계. 가장 중요한 관계 이야기입니다.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쇼펜하우어. 어르신들. 인생 후반전 들어오니까 이런 생각 들죠? 나는 대체 뭘 위해 이렇게 살았나?
젊을 땐 자식, 배우자, 부모 챙기느라 정작 나는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노년에 더 외롭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써도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니까요. 부처. 그래서 노년은 나와 친해지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참으로 소중한 시기란다. 쇼펜하우어. 나는 세련된 고독이라는 말을 했어요. 사람들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혼자 있는 법을 배우는 것. 이건 왕따도 아니고 비참한 외로움도 아닙니다. 남의 눈치 안 보고 내가 좋아하는 책 읽고, 내가 좋아하는 길을 혼자 천천히 걷고,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내 속도로 마시는 것. 이 시간 속에서 아, 나도 꽤 괜찮은 인간인데 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부처. 나와 친해지는 또 다른 방법은 나를 너무 가혹하게 판단하지 않는 것이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 선택만 안 했어도 이런 후회는 눈 감는 순간까지 끝이 없단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보게. 그때의 나는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부족함도 있었지만 그 부족함까지 포함해서 그게 바로 내 인생이다. 쇼펜하우어. 어르신들, 젊은 놈들도 다 실수합니다. 완벽하게 사는 인생은 없어요. 다만 나이 들수록 내가 못한 것만 자꾸 크게 보일 뿐이죠. 부처. 그러니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도 조금의 자비를 베풀 때란다. 그래,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 그래도 여기까지 참 잘 버텨왔구나. 수고했다. 나.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줄 수 있어야 한다네. 쇼펜하우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이런 목표 세우지 마세요. 인간관계 완벽하게 해결하기 불가능합니다. 대신 이렇게 하세요. 나를 괴롭히는 관계는 조금씩 거리 두기. 소중한 관계는 조금 더 정성 들이기. 무엇보다 나 자신과의 관계를 매일 돌보기. 이 정도면 충분히 훌륭한 노년입니다. 에필로그 두 사람의 마지막 한마디. 이제 쇼펜하우어와 부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들어봅니다. 쇼펜하우어. 여러분, 나는 인간 세상을 낭만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이기적이고 서로 찌르고 상처 주고받으며 삽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더 이상 남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기대를 낮추면 실망이 줄고 작은 친절에도 진짜로 고마워할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부터 이렇게 되뇌세요. 나는 남들한테 모든 걸 기대하지 않겠다. 대신 내가 나 자신한테 해줄 수 있는 것부터 챙기겠다. 부처. 나는 이렇게 덧붙이고 싶다네. 인간관계의 고통은 대부분 내 마음이 움켜쥔 집착에서 시작된단다. 자식은 이래야 한다. 배우자는 저래야 한다. 친구는 이렇게 해줘야 한다. 이 모든 해야 한다는 생각이 스스로를 옥죄는 쇠사슬이 되지. 그래서 이렇게 바꿔보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이 곧 실패는 아니다.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조금만 만들어도 관계의 고통이 훨씬 줄어들 것이네. 쇼펜하우어.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요.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부처.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구나.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당신은 자신에게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 자, 이제 각자 자리에서 한번 속으로 말해봅시다. 그래도 여기까지 잘 살았다. 앞으로도 어떻게든 나답게 살아보자. 부처.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산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노년의 인간관계가 아닐까 싶구나. 슈로펜하우어의 냉정하고 날카로운 현실 인식과 부처님의 따뜻하고 자비로운 지혜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60대, 70대라는 시간은 끝이 아니라 다르게 관계 맺는 법을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배움의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참 수고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덜 기대하고 조금 덜 서운해하고 조금 더 자유롭게 살아보자.